열심히 지금 통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들고 싶어도 매장이 안 나와요. 고민이고 지금은 제가 올인을 좀 하고 싶은데 매장이 안 나와요. 뭐 지금 아들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꼭 제대로 보고 또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도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라고 제가 데리고 왔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다른 일도 하는데 한 부분을 이렇게 봤는데 아들이 또 결심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일을 하면서 좀 그 집안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한 조금 2, 3년 걸리겠지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집안을 한번 일으켜 볼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김태수 기자님을 제 30 정도? 그때 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유자나 이제 얼마 먹기 시작했을 때는 옛 모습이 그대로 이제 나이만 든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오빠 왜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 이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도 나이 먹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유사나 리셋 하시고 다이어트 하시고 몇 개월이 지나서 왔는데 정말 젊었을 때 그 오빠의 모습?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을 일으켜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김정한 리더님이 아마 그 집안을 일으키는 포션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지분이 한 70% 정도 있을 것 같고 김태수 리더님이 한 30%의 지분을 갖고 지금 두 분이서 집안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리더님 여기 좀 켜주시겠어요? 지금 이촌동에서 원래는 여기 용인에서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많아져서 저희가 지금 이촌동에서도 줌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촌동에서 줌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리더님을 또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시네요. 이진희 리더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는 아들이 뭐 습진 건성 그런 게 나아지고 그리고 좀 생리불순인 딸이 좋아지고 그리고 엄마의 그 잠 잘 못 주무시는 통증 관절 통증 그런 거 인해서 막 아파하시다가 그거를 처음에는 영양제가 너무 크다 많다 그러시더니 며칠 전에 오셔갖고 야 나 왜 그거 나 빨간 거 안 줘? 그거 눈에 좋은 거 왜 안 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떨어졌으니까 주문해서 드릴게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더니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뇌혈관 쪽을 걱정하던 남동생이 먹고 또 리셋 다이어트를 하면서 여동생이 먹고 뒤태가 이뻐지고 그리고 이제 또 조카가 여드름에 그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좋아지고 그러면서 나는 차전자피가 몸에 안 맞아요. 그러면서 안 먹겠다고 하던 올케가 어느 순간부터 먹고 있다고 하고 이 제품은 저는 도미노처럼 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품을 저는 이렇게 전달이 되었고 사업적으로는요. 저희 딸이 먼저 알아보게 되었고 저는 그거를 또 지켜보면서 또 저도 들여다보게 되었고 어느 순간 한쪽에 저의 5,000점 점수도 또 차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이거는 내가 한번 이게 나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나한테 지어진 선택이라는 거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 번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알아보게 되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예전부터 그 많은 분들이 김산 스폰서님, 김정은 스폰서님, 희정 스폰서님 많은 분들이 하우만 생각하면 된대요. 이제 그러면 사업을 내가 하겠다, 알아보겠다 하면 하우를 생각을 하면 되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하우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
하는 방법대로 내가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게 된 그 how라는 뜻이 정말 또 색다른 면으로 제가 느끼게 된 계기가 좀 있기는 한데 그게 순간에 딱 이게 뭐랄까 강풍하면 딱 오는 것 같이 가슴에 딱 이게 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걸 느끼면서 이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제가 산을 하나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산을 오르는 등산길이 있잖아요. 그 등산길을 가면 또 그래도 빨리 갈 수 있고 그 많은 분들이 그 길을 닦아놓으신 길을 가면 되는데 저 길로 가면 좀 빨리 가지 않을까? 저기로 가면 아름다운 나무도 이쁜 나무도 보면서 글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길로 갔던 것 같아요. 가면서 뭐 낭떠러지가 나오면 뭐 뒤돌아오고 어떤 분은 떨어지는 분들도 계셔서 뭐 타박상이를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내려오시다가 다시 집으로 가실 수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그래 내가 그렇게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이 그런 하우가 저한테 있었어요. 요 근래 그런 딱 느낌이 이 하우라는 게 진짜 이 단어 HOW 이 단어에 이게 아니구나. 이거를 얘기할 때 이거의 의미를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진짜 커다란 깨달음을 좀 갖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번 듣고 하시고 했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좀 인지 느꼈을까? 좀 이렇게 지나온 세월들이 좀 너무 아쉽다. 또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요즘 만나 뵙는 분이라면 제가 이 마음을 막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또 받아들이는 입장의 분들은 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나도 그랬으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저 정상에 올라가면 로또 번호를 알려준대요. 그러면 막 열심히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막 힘들어도 그런 생각을 또 저는 스스로 또 한번 그렇게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왜 시스템 하는지 요즘에 왜 팀 비즈니스라고 하는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이 시스템에 참여해서 저같이 사업을 이렇게 뭐 저같이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성장한 그들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수없이 성공한 분들의 그런 에너지 넘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저같이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팀 비즈니스 시스템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내가 먹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광고하고 그래서 내가 그 수익을 내가 갖고 이런 거에 하는 일인데 내 일 아닌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이런 에너지는 쏟아야 되지 않는가? 막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제가 카페를 한번 사이드 잡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최하가 1억 6천, 2억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월세죠. 그거를 한 200만 원 정도는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그랬을 때 내가 그 돈을 세이브하려면 얼마큼 해야 되지? 얼마큼 또 그 일을 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되지? 그리고 매달 내야 되는 월세를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하루에 커피잔 몇 잔을 팔아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장사를 제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더러 그런 거를 하려니까 또 겁도 나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코로나 시국에 내가 진짜 그런 걸 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하는 참 그런 아찔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 길을 선택을 했고 이 유순환을 하는 걸 알아보고 했으면 진짜 한번 여기에서 들여다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번에 월천 1호 사업자 안치범 스폰서님이 강의하시는 월천 세미나 월천 클럽도 제가 참석을 해서 또 듣고 계속 들었지만 또 요번에도 듣고 또 이렇게 일요일 용인 홈미팅 이런 세미나도 계속 듣고 그리고
또 요즘에 큐빌방이라고 해서 월 1월 100만 원을 버는 목표로 하는 그런 방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 이은혜 그 골드님이 이 가이드를 해주시면서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요번에는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도 저는 처음에는 그냥 참석이라는 의미로 하긴 되었는데 요즘에 또 새로운 제 느낌이 아, 그분들한테서 내가 배우는 거구나. 그분들한테 함께 내가 배우면서 성장을 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런 거에 가이드를 해주신 이은혜 골드님의 그 가이드도 너무 이거는 진짜 여기 말이 길어지나요? 이게 네 너무 아 이건 진짜 적어야 돼. 그러면서 막 적어요. 그렇고 녹음하고 또 적어야 돼. 막 그런 생각이 진짜 이게 느끼게끔 행동하게끔 하는 그런 저는 요즘에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저희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진희 리더님의 마이스토리 멀리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 그 이후로 진행되는 순서는 이촌동은 이촌동에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따로 하려고 하고요. 리더님 빨리 조작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앞에서 보신 김태수 리더님이나 이진희 리더님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직장 생활로 일을 시작했었어요. 20살 넘어서.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가장 빨리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 친구들은 뭐 워커홀릭이나 워홀이죠. 거기를 가거나 아니면 휴학을 하면서 공무원 준비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빨리 졸업하고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한 취직생 2년,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아, 내가 30대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가 조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일을 찾아보다가 저는 28에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이진희 리더님처럼 저는 집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뭐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사실 자영업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냥 사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좀 하면 되겠지. 내가 쉴 수 있을 때 쉬고 뭐 놀 수 있을 때 놀고 직장 생활보다 내가 좀 더 일하면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생각으로 자영업을 시작했었는데 자영업을 해보니까 저 할 때만 해도 자영업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돈을 직장인보다는 조금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런 계산 없이 다시 시작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인터넷 쇼핑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 인터넷 쇼핑몰 할 때는 집에서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돈 들 일이 없었어요. 그냥 컴퓨터 쓰면 제가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서 이거 너무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사무실을 내고 그리고 사무실과 매장을 같이 가져가게 되고 사무실과 매장과 공장을 같이 가져가게 되다 보니까 한 달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비용이 뭐 500, 1000만 원, 막 이렇게 한 달에 들어도 그게 큰 돈이라는 생각을 안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는 쇼핑몰하고 매장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쇼핑몰 매장을 합하면 임대료만 500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 정직원 하나,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들 이렇게 하면 저 인건비도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공장을 제가 끼고 일을 했는데 그 공장에 들어가는 돈도 꽤 됐어요. 근데 그게 사실 제가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한 일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 내가 이 일을 40에 50에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아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업종 변경을 위해서 제가 사실은 유산화라는 사업을 하게 됐어요. 네트워크라는. 저는 똑같아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요. 네트워크를 하는 가족들도 없었고요. 친척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품을 적은 것도 없어서 사실 네트워크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저는 부정적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뭐 불법이 있다더라. 근데 세상을 제가 35이 넘게 살면서 그게 그냥 세상 사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치킨집을 해도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쇼핑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매장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불법적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제 친구들 중에서 예전에 그 온라인으로 왜 온라인 도박 그런 사이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친구가 옆에 있었어요. 그 친구는 뭘 했었냐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프로그래밍 하는 애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걔는 직원이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짜줬는데 그 프로그램 한 해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결말은 영창, 교도소 가요. 잡혀가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적인 일은 돈이 되더라도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걸 제가 세상 알고 있었던 터라 뭐 네트워크? 저에게 있었던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은 하나가 뭐였냐면 그냥 돈 안 되는 일. 그냥 엄마들이 하는 일, 경력 단절녀가 하는 일, 그리고 그냥 알바 정도 한 200만 원, 100만 원 벌려고 하는 일, 뭐 이런 일 정도로 생각했지. 이게 큰 돈이 되고 이게 사업이라고는 진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자영업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 다른 업종을 알아보려고 네트워크를 시작했고 제가 네트워크 유산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저는 자영업, 쇼핑몰 매장을 하다가 그냥 업종 전환한 거예요. 치킨집, 커피숍 안 하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자영업. 그때만 해도 이게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 안 했거든요.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그 네트워크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권리 소득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돈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화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유산화를 현재는 하고 있어요. 유산화라는 회사는 이름에서 보시면 진정한 건강이라는 의미를 가진 회사예요. 제가 유산화 제품을 먹기 전에 제가 전공은 생명공학과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저도 비타민을 먹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가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면 뭐 고려온단씨 이런 거 사갖고 와서 한 일주일 먹다가 까먹고 버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었는데 네트워크 먹는 게 비즈니스의 시작이라고 하니까 일단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크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산화 제품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제품을 먹어보면서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이 제품을 먹으면 내가 평생 뭐 안 아플 수 있겠어요. 아프긴 하겠지만 좀 덜 아프겠다. 남들 10번 아플 거 한두 번 아프겠다. 그리고 남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플 때 나는 조금 아프고 돌아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찾으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되겠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책자에서도 보시겠지만 바로 유산화가 미국에 있는 공장이에요. 미국에 있는 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요. 제품을 연구하고 거기에 고객센터도 있어요. 제가 아까 쇼핑몰을 하면서 공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공장은 하나였어요. 첫 번째는 단가가 제가 직접 만드는 게 사서 파는 것보다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생산을 직접 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생산의 퀄리티예요. 제가 물건을 사오잖아요.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싫으면 안 사면 되는데 좋은데 바느질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천의 퀄리티가 옛날만 못해도 저는 별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물건을 생산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회사 자체가 이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늘 같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적정한 마진을 회사만 가지고 나머지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네트워크 회사도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옥장판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지 못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간에 유통인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왜 다르냐면 첫 번째 제품의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진율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가 다른 회사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회사의 마진율 자체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회사를 가지고 28년간 24개국에 진출했어요. 지금
유산화가 생긴 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요. 거의 1년에 한 개국 정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품을 저희가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꺼번에 100개, 200개 나라들에 진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공장의 규모가 굉장히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 들어가는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 나라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라벨만 붙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금방 진출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 진출하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유산화는 그 순차적으로 각 나라의 법규에 맞게 제품이 들어가면서 진출을 한다는 점. 그리고 아직 수많은 회사가 남아있죠. 그만큼 성장성과 시장성이 아직 남아있는 회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유산화를 처음 제가 보는 몇 개의 회사 중에서 가장 높게 꼽았던 이유는 바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됐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회사 좋다 나쁘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회사인데 싫다고 욕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실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다는 건 어떤 거 주가가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는 들어가서 보시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누구나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미하는 걸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유산화 증권거래소를 확인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딱 하나예요. 회사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있는데 유산화는 거의 해마다 8%에서 9%를 맞춰요. 그 말은 회사의 마진 8%, 9%대를 항상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수당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8%, 9% 얘기하면 회사 굉장히 마진율 높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조업들은 실제로 마진율이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삼성전자 굉장히 몇 억씩 막 이렇게 해서 막 영업이익이 흑자다 막 나오죠 뉴스에.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3%가 안 돼요. 근데 유산화는 8%에서 9%예요. 굉장히 마진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유산화는 유통회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 있는 공장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만드는 제조회사예요. 제조회사가 영업이익률이 8%, 9%대를 가져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들이 늘어나고 광고비나 이러한 부분들이 작게 들고 그걸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산화에서는 해마다 보면 이런 유산화의 제품을 연구하는 기반 시설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는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가장 흥미로운 건 한 가지는 이거예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회사가 이익을 보면 그건 다시 회사에 투자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이 회사 괜찮구나. 이 회사가 성장한다고 하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겠구나. 저는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저의 마음과 동일했었던지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2011년도에 이러한 레포트를 냈는데 워렌 버핏이 선정한 건 아니에요. 포브스지에서 워렌 버핏이 주식을 투자하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 이론을 기반으로 5개의 업체를 선정했어요. 100년 이상 갈 롱런할 기업으로. 그곳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코카콜라 있고요. 유니레버라고 왜 화장품 도구 만드는 회사 있죠. 그 회사가 유니레버예요. 이 5가지 회사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조와 유통을 하는 회사예요. 월마트는 유통회사고요. 코카콜라는 제조고요. 유니레버는 제조죠. TJX는 유통회사예요. 그 제조와 유통을 동시에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유산화입니다. 왜 예전에 돈 버는 사람은 물 파는 김선달? 봉이 김선달? 아시죠? 예전부터 돈 벌 수 있는 유통업이 제일 좋아요. 그거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5가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다가 뉴욕 증시로 저희가 더 큰 시장 상장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여기에는 약품과 관련된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뉴욕 증시로 상장을 했다는 거. 그리고 2018년도에 나온 21세기 헬스케어 주식 중에서 수익률 1위. 1위는 유산하고요. 2위는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 3위는 의료용 마리아나. 이건 통증 완화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산하는 네트워크 회사고 이 주식시장에서는 헬스케어 그리고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인정받고 있고 그 분야에서 1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은 야후 파이낸스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몇 가지 키워드만 검색해보면 이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실 수 있어요. 유산하라고 검색하시고요. 21세기 이렇게 스톡 이런 거 몇 가지 키워드를 넣어보시면 이러한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실 수 있어요. 요즘 가짜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뉴스들을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하는 산후기부의학연구소라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도 조금씩 그렇게 되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아프면 약을 처방하던 시대는 이제 갔어요. 이제는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자연치유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하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산후기부의학연구소고요. 멕시코에 있는 대체의학병원으로 정식 병원 허가를 받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곳에서 암이나 중증 환자분들에게 영양제, 비타민,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통해서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곳은 진짜 한번 가보고 싶고요.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만났던 그 고객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좋은 제품이면 뉴스에 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저희 거 뉴스에 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조용히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유산화가 있니? 그래서 제가 여기 그 KBS 뉴스에 나온 이 병원 자체가 유산화의 아까 하얀 머리 할아버지가 갖고 계신 대체의학병원이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비타민 요법이라는 것이 바로 제가 드시라고 권하고 있는 이 영양제다. 가서 비싼 돈 드리고 드시지 않아도 이곳에서 저를 통해서 유산화를 통해서 영양제를 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요. 그렇게 좋으면 뉴스에 나야지. 일반적인 상식과 굉장히 맥락을 같지 않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불법이 아닌 일은 그냥 호불호가 있을 뿐이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허가를 받았는지 인가를 받았는지 그래서 등록번호 서울 제527호로 한국에 들어온 1992년 이래로 현재까지 그 번호가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합법적인 한국에서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정해준 어느 정도의 보험 역할을 해주는 공제조합에 당연히 등록되어 있고요. 그런 직판공제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요즘에 하도 뭐 불법이니 비법이니 합법이니 나오니까 이런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유산화의 지속력, 이런 어깨 성장률 1위. 그 어깨 성장률 1위라는 게 단지 뭐 1, 2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유산화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거의 20년이 되었는데 2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5년, 6년 사이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하고 있는 제품. 많은 분들이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영양제를 찾게 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뭐 닭가슴살이나 뭐 과일 같은 데서 뭐 유기농 제품 이런 거 찾아서 드신 적 있나요? 그냥 그때는 모든 그냥 채소, 닭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무항생제 그리고 뭐 요즘에는 커피도 뭐 공정 무역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유산화의 이런 매출 성장세 그리고 두 번으로 보자면 환경적으로 요즘에 크게 투자하지 않고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선택 중에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초고속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2014년도 21위로 시작해서요. 지금 2018년도 7위, 그리고 작년 2019년도 매출 기준으로 올해 6위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다 여러분 덕택이래요. 이 6위를 하는 동안 저희가 매출이 1,200억이 됐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38.5%, 부가세 빼고 나면 35% 정도를 우리 같은 소비자, 사업자, 캐시백으로 돌려주고 있어요. 그럼 1,200억이라고 하면 430억 정도 되는 돈을 누군가는 수당으로 벌어갔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우리 덕분이라고 이렇게 본사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400억, 500억 정도를 받아갈 수 있는 그 포지션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자기가 1억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그건 본인의 선택이시라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5년 동안 1,200억의 성장 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장 이게 돈으로 사실 보면 400억 뭐 우리 주머니에 있는 1억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그래프로만 보면 400억에서 1,200억의 그 성장세를 저는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제가 처음에 유산화를 알았을 때 주변에 유산화라고 얘기하면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아실까? 근데 요즘은 유산화 얘기를 하면 반응이 이거예요. 알아. 내 주변에 누가 해. 내 주변에 누가 먹어. 내 주변에 누가 사업을 한다던데. 이런 얘기를 제가 꾸준한 그 세월 속에서 듣다 보면 유산화가 진짜 성장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뒤에 얘기하겠지만 유산화라는 걸 그 스포츠에서 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하우스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FDA 의약품 제조업체. 요즘에 백신 때문에 FDA 모르시는 분 없어. 영양제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겠다고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김밥 만드는데 조건이 필요 없죠. 장소만 있으면 집에서 말아도 되잖아요. 집에서 망고도 갖다 팔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영양제 또한 그러한 기준으로 지켜도 괜찮아요. 근데 유산화는 전 세계 유일하게 FDA 의약품 제조할 수 있는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인증들을 또 추가적으로 받는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인본드 초이스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 잘 모르죠. 우리나라게 아니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약과 같은 품질로 인정받고 거기 관리하에서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했어요. 이게 불과 2015년, 16년도 그 연구했었던 건데 벌써 5년 전이잖아요. 이게 이미 이제 상용화되고 있어요. 가끔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먹을 만들었다.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만든 영양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주최했던 게 바로 오바마 정부 시절에 백악관 과학기술국이에요. 그 연구할 때 그 연구하는 연구기관으로 유산화가 공동 참여를 했어요. 이런 것도 몇 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업을 하시려면 이런 걸 알아보셔야 돼요. 백악관하고 연구하는 그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제가 한국에 유통시키는 유통권을 따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유산화가. 그래서 유산화는 세포과학 뉴트리션 전문기업,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고요. 세포과학을 중점으로 한 영양제를 만드는 전문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산화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에요. 인셀리전스. 똑똑한 겁니다.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자,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셔도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런 좋은 제품을 먹고 있다. 라는 자부심만 가지시면 돼요. 쉽게 조금 설명드리면 뭐냐면 세포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세포의 대화를 들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근데 세포는 꾸준히 대화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셀 시그널링인데 당연히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도 대화가 잘 되는 게 좋겠어요? 대화가 막혀있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대화가 잘 되는 게 좋겠죠. 그 대화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셀 시그널링 인텔리전스 기술인데요. 이걸 대화가 잘 되면 뭐가 좋냐? 대화가 잘 되니까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활성산소가 하나 생기면 이 인텔리전스 기술은 기존에 있던 하나의 활성산소를 한 명이 퇴치했다면 내가 대화가 너무 잘 되니까 그런 친구들을 빨리 많이 불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개의 활성산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활성산소를 인텔리전스 기술이 된 유산화 제품을 먹음으로써 퇴치할 수 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이런 좋은 제품을 10년 넘게 기술로 만들어낸 연구하신 분들의 그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가 먹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안정성 있는 미국, 캐나다의 선전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한두 개가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등재되어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 그리고 비타민 C, 코키논 이런 제품들이 처방전에 등록되어 있고요. 저 말은 미국에 가셔서 병원에 가시면 유산화의 제품으로 처방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안정성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년 동안 전 세계에 영양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단연 1위 하는 제품입니다. 독성 욕구, 효능이 높은 제품으로 플래티넘 플러스라고 하는 16가지 기준에 맞춰서 그러한 기준에서 5개의 별을 받은 유일한 1위 제품입니다. 요즘에 TV에서 이런 좋은 영양제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때 유산화를 소개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영양제를 고르는 책,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 비교 가이드, 그리고 16가지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컨슈머랩이라고 하는 단체,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데 이런 모든 것에서 유산화가 1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산화 제품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영양제를 유산화를 먹어라가 아니라 좋은 영양제는 이런 기준으로 먹어라. 요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영양제가 바로 유산화 영양제입니다. 앞에 설명해 나온 것처럼 컨슈머랩이라고 하는 곳에서 6년 연속 컨슈머,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브랜드 1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들도 많이 받고 있어요. 상은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알아보시고 저한테 다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곳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언급해드리는 것보단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산화의 브랜드예요. 어떤 브랜드냐면 팀 유산화라고 하는 유산화의 선수들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프로 선수들, 돈을 받고 본인의 몸을 사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고 있는 선수들이 먹고 있는 제품들이고 그분들의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프로농구, 프로축구, 프로야구 3대 프로리그를 후원하고 있는 회사고요. 한 개의 팀 그렇게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프로야구, 전체 프로축구, 전체 프로농구 그렇게 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유산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유산화의 제품은 크게 3가지로 채우는 거, 비우는 거, 바르는 거. 그래서 영양제를 드시면서 건강을 챙기시면 되고요. 조금 날씬하고 건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로 하시면 되고요. 피부가 고민이시다? 화장품으로 이용하시면 되세요. 유산화는 20년 전에 만들었던 제품이 꾸준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더 좋은 제품들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곳의 핵심은 바로 유산화만이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팀입니다. 그 외에 요즘 백신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의약품을 만드는 제조회사,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약을 만드는 회사들은. 왜냐하면 약은 하나 팔면 돈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백신도 지금 막 요새 몇 군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드리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회사들이 앞서 발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한시라도 빨리 나와서 팔아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팩트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영양제는 사실 그렇게 연구를 해서 팔아
우리가 인텔리전스 기술이 늘었다고 우리는 유산화 종합 영양제를 막 100만 원을 팔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백신은 사실 요즘 같은 때 코로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백신 100만 원이라도 맞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영양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 개발을 하는데 많은 돈을 쓰지 않아요. 근데 유산화는 이러한 연구 개발팀이 점점 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유산화를 알아봤을 때보다 지금은 거의 100 가까이 되고요. 제가 되게 신기한 건 이렇게 그냥 나와 있으면 저 사람 외국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희 눈에 다 또 비슷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외국인이. 제가 미국에 실제로 갔을 때 이분들을 실제로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왜 연예인 TV에 나오는 연예인 보듯이. 그래서 내가 그분들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못 뵌 분들이 너무 많네요. 빨리 미국을 한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미래의 성장 동력을 해줄 퓨처랩이라고 하는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먹을 수 있는 영양, 그리고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 뭐 이런 동양 쪽에 있는 우리 가지고 있는 한의학, 동양의학을 접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마이크로바이옴처럼 인체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뇌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러한 미래를 연구하고 있는 유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100년, 200년 롱런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사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죠. 제가 오늘 1인 다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면서 오늘 약간 지금 멘붕이 오려고 하는 상태인데 제가 회사 소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 회사를 사업적으로 전달받으실 때 네트워크 회사라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네트워크 회사는 일단 접어두고 내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한국에 유통할 수 있는 판권을 따는 그런 사업 세미나라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자리겠어. 서로 따겠다고 난릴 거예요. 증시에서 이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 정도의 제품력을 평가받고 있는 판권 내가 한국에 가지고 오려고 따려고 지금 이런 사업 세미나를 듣고 있다.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이게 진짜 돈이 되는지 사업성을 타진해봤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그게 또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조건이 굉장히 작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사업을 풀어낼 수 있고 또 어떻게 돈을 만들고 돈이 되는지 그 얘기를 도와주실 김산 스폰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사업을 보여드릴 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지 마시고요.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눈이 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 눈길을 뚫고 여러분이 달려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영양제는요, 먹어보면 되고요. 화장품 발라보면 돼요. 그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체험하면은 돼요. 근데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인테리어를 했었고 그 전에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요. 본인이 선택한 분야에 대해서 어쨌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끝이 다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 열심히 살아요. 10년, 20년 본인이 선택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나의 끝이 뭘지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셨는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유산화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만 살았어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뭐 남들 다 가지는 외제차 정도 하나는 갖고 있겠지. 30대 정도 되면 하나 갖고 있겠지.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집도 40대, 50대 되면은 한 채 정도는
마련해 있겠지. 현실적으로 거의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집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다 은행 거예요. 본인 게 아니에요. 평생 갚아나갑니다. 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20대 때 열심히 일을 했었고 그 결과 유산을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으면 저 유산을 못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제가 얻는 게 있어요. 돈을 얻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돈을 벌어요.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다 돈을 법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면은 돈은 버는데 건강을 잃어요. 굉장히 큰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건강을 잃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난다면 벌어놓은 돈으로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그렇게 대부분 흘러가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었었고. 근데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유산하라는 회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단순해요. 근데 돈은 밝아요. 제가 손댔던 모든 일은 전 다 성공했습니다. 아주 크게 성공한다기보다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는 가장 성공한 케이스였어요. 제가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다가 제가 유산화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들여다보게 됐는데 유산화에서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고들었습니다. 파고들어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원하는 수입을 만들어 놓고 원하는 만큼 쉴 수가 있어요. 제가 선택한 유산화는 그렇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수입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돈을 벌고 싶으면 또 다시 일을 하시면 돼요. 일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만들어 놓은 수입은 줄지 않으니까. 그게 네트워크의 비전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유산화가 어떻게 돈이 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저도 앞서서 말씀하시는 이현주 골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산화를 소개할 때 네트워크 회사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유산화는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회사입니다. 제조회사요. 그 유통을 네트워크로 할 뿐이에요. 그 덕분에 저 같은 사람이 건강도 찾게 되고요. 그리고 돈도 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런 회사에 관련된 사업 설명을 들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아마 못 들으실 거예요. 이 정도로 큰 회사, 이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회사의 사업 설명을 어디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싶다고 해도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런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제대로 들으시고 제대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요. 누구나 다 돈을 벌어요. 돈 벌고 계시죠? 돈 벌고 계시죠? 돈 벌고 계세요? 네. 돈 벌고 계시죠? 돈은 다 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이왕이면은 내가 노력한 것들보다 많이 벌고 싶지 않나요? 그게 공짜 심리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은 나의 노력들이 축적되는 일을 해보고 싶지 않아요? 나의 노력들이 축적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월급을 받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의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했다. 쌓이는 거예요. 한 달이 쌓이고, 두 달이 쌓이고, 세 달이 쌓이고. 그래서 12개월 동안 내가 첫 달 일했던 것처럼 열심히 일하면 12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첫 달, 1월 달 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그 1월 달 열심히 일한 것만큼 12개월을 또 진행을 해요. 그게 시간이 쌓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쌓았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더니 첫 해 벌었던 그 수입 플러스 두 번째에 벌었던 수입이 또 쌓여서 죽을 때까지 나온다. 그런 일이 네트워크입니다. 나의 시간과 노력이 쌓이는 일이에요. 이 일은. 근데 대부분의 일들이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 그거의 대가로 돈을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시간당 페이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한 만큼 돈을 벌어요. 그리고 끝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 뒤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수입은
제로예요.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다 그래요. 99% 일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일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시간과 돈의 그래프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쨌든 다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수입이 제로가 됩니다. 이게 월급 받는 사람의 그래프예요. 초봉이 있어요. 초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가 0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심히 일하면 수입이 오릅니다. 그러다가 수입이 제로가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일을 못하게 되는 케이스, 아팠을 경우, 그리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마이너스에 시작해요. 얘는 자영업이에요. 돈이 있어도 자기 돈으로 자영업을 그냥 다 시작하는 사람한테 본 적이 없어요. 대출 받아서 시작합니다. 근데 얘보다는 얘가 나아요. 똑같이 열심히 시간 속에서 일을 하면은 수입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남의 밑에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남의 밑에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일이라고 하면은 요거밖에 떠오르질 못해요. 자영업. 자영업.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입이 제로가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그렇죠. 잠깐. 코로나. 이놈의 코로나. 수입이 제로가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강제 셧다운이에요. 3단계 들어가잖아요. 지금 코로나 2.5단계죠. 3단계 들어가면 모든 음식점이라든지 전부 다 강제 영업을 종료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열심히 일할 자신도 있고 건강도 해. 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충분히 있어. 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나라에서 문을 열지 말래. 안타깝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제로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이 그래프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시간들이 쌓입니다. 이 시간들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래프하고 비슷하죠. 모니터에서 봤던 유산의 그래프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래프예요. 실제 네트워커들은 수입을 이렇게 시간을 축적을 해서 수입을 받아갑니다. 제가 지금 이쯤에 있어요. 제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저는 딱 원하는 만큼의 첫 번째 목표로 가졌던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만들어 놓고 쉴 만큼 썼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아요. 제 하부에서 일어난 70억 정도가 됩니다. 연간 매출이. 제가 그중에 얼마의 매출을 일으켰을까요? 왜냐? 직접 일으킨 매출은 없습니다. 있죠? 제가 먹고 쓰는 거 한 달에 40만 원. 제 하부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70억이에요. 유산화 코리아 전체 매출이 1200억인데 그중에 제 하부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70억입니다. 근데 이 매출은 계속 늘어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늘어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문을 닫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매출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늘어나요. 그게 네트워크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돈이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설명할 때 전 두 가지를 얘기해요. 돈 되는 다단계가 있고요, 돈 안 되는 다단계가 있고, 돈 안 되는 다단계가 있고, 돈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다고 얘기해요. 돈 안 되는 다단계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다단계는요, 세일즈입니다. 100% 세일즈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인터넷에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현재로서는 경제 용어로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제품을 전달할 때 기존의 유통 과정을 확 없애고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거래로 제품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유통 마진의 일부를 제품에 재생산하면서 투자를 해요. 제품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부는 소비자가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 광고에 대한 대가로 소비자한테 지불을 합니다.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 소비자가 누구한테 광고를 했는지 그걸 프로그램으로 짜놓은 게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일은 간단합니다. 먹어야 돼. 가게를 오픈하려면은 먹어야 돼. 먹으면 가게가 오픈이 됩니다. 먹고 씁니다. 소비해요. 소비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써본 그 느낌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써보니까 대박이야. 먹어보니까 대박이야. 나 피부 달라지지 않았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알아봅니다. 근데 남자들은 좀 달라요. 오랜만에만 친구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해요? 오랜만에 친구 만났어. 여자 있냐? 다 여자 있네. 오랜만에 친구 만났어. 남자들의 첫 대화가 이렇게 시작해요. 자, 스캔을 합니다. 상대를. 스캔을 하고 지적할 걸 찾아요. 그죠? 스캔을 해요. 너 이렇게 사왔냐? 그게 첫인사야. 너 뭔 일 있냐? 그게 첫인사예요.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와서 그게 첫인사예요. 응. 여자들은 달라요. 희한하게 달라요. 남자들은 디스부터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근데 여자들은 스캔은 똑같이 해요. 근데 친하지도 않은데 칭찬부터 해요. 그렇지 않나요? 친하지도 않은데 칭찬부터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시장에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네.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남자보다 여자가 뛰어납니다.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좋은 걸 정말 좋아야지 조금 좋다고 얘기해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했으니까. 그래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좋은 거를 이만큼 과장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전 남자가 좋습니다. 남자를 생각하고 싶어요. 방송에도. 자, 소비를 시작을 해요. 제품 써봤었는데 제품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세상에 이런 제품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권하지 않아도 가끔 물어보는 케이스도 있어요. 제가 정말 부러워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좀 체격이 나가시는 분들 제가 부러워요. 너무 정확하고. 난 왜 이렇게 살이 안 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비포 애프터가 정확하면은 내가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걸어다니는 광고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5가지 달라붙어요. 자, 제품에 대한 체험을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도 누군가한테 전달이 되기 시작을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레버리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레버리지. 레버리지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지레트 원리입니다. 작은 힘으로 큰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나 혼자로 시작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시간 속에서 축적이 되는 거야. 나의 인프라가. 나는 2명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2명씩한테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들도 2명씩한테밖에 얘기를 안 했더니 시간이 축적이 돼서 나한테는 14명의 맞죠? 14명의 인프라가 생긴 거예요. 레버리지예요. 제품이 정말 좋다면 진짜 좋다면 전 세계 어디 가나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좋다고 인정을 할 만한 제품이라면 레버리지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시간 속에 일어납니다. 이건 시간 속에서. 그래서 그래프를 좀 전에 그렸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쌓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 14명 중에 나는 2명만 이야기했어. 이 나머지 12명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 더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16명이 돼요. 시간 속에서 이들이 쌓여서 30명이 됩니다. 이들은 나랑 상관없이 본인들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제품을 반복적으로 재구매합니다. 쓰는 제품이고 웰니스 제품이고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씁니다. 그 매출이 반복적으로 올라옵니다. 매일 써요. 매일. 나 돈 벌어주자고 오늘 아침에 머리 깎고 온 파트너는 없을 거예요. 파트너 중에 제 파트너 중에 저 돈 벌게 해주려고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스텝 먹은 사람 없을 거예요. 본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본인이 지저분하니까 씻으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그 매출들이 나한테 다 올라와요. 시간 속에서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 매출이 저한테 70억인 거예요. 매일매일 써서 없어지는 매출이. 자, 유사라는 돈을 줍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을 줘요. 나로부터 시작한 매출의 몇 일정 퍼센트를 나한테 캐시백으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유사라는 약 10%예요. 나로부터 일어난 매출이 10만 원이다. 그럼 만 원이 나한테 캐시백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한 매출이 100만 원이다. 10만 원이 나한테 캐시백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한 매출이 1억이다. 1000만 원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저로부터 시작한 매출이 100억이다. 얼마 들어올까요? 저로부터 시작한 매출이 100억이다. 얼마가 될까요? 10%예요. 10억. 그게 유사한 플랜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한 매출의 10%가 저한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현금으로.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이게 레버리지고요. 이거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1년을 일하시든 2년을 일하시든 3년을 일하시든 5년을 일하시든 저처럼 10년 이상 일하시든 상관없이 그 쌓인 만큼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유산화가 돈을 어떻게 주느냐? 요거는 기본적인 플랜이에요. 유산화가 돈을 어떻게 주는지를 보여드리는 플랜이고 실제로 유산화가 돈을 주는 플랜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유산화가 돈을 주는 방법. 모든 네트워크 회사가 각 회사마다 돈을 주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유산화가 돈을 주는 방법은 유산화는 가게를 처음부터 3개를 오픈할 수가 있어요. 1개가 좋을까요? 3개가 좋을까요? 왜요? 많으면 좋아요. 정답. 많으면 좋아요. 왠지 모르겠어. 근데 가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운영비도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게세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1개의 가게세를 내는 게 많겠어요? 3개의 가게세를 내는 게 많겠어요? 3개 많겠죠. 자, 유산화는 가게를 3개를 가지고 오픈을 합니다. 1개, 2개, 3개예요. 유산화가 돈을 주는 구조. 2줄 마케팅이에요. 2줄. 2줄. 그리고 단계 제한이 없습니다. 기피의 제한이 없어요. 단계, 기피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부에 필요한 매출 모두 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중복적으로 매출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 말은 자, 내가 열심히 먹고 쓰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야, 내가 제품을 이런 걸 소개를 받아서 먹고 썼어. 근데 진짜 좋아. 근데 사업이 돼. 돈이 돼. 일단 너 먹어봐. 먹어보고 좋으면 나랑 같이 사업하자.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중복 매출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막 가입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품을 소비한 그 매출은 그 위로 다 올라옵니다. 1호 사업자까지 올라와요. 유산화가 1992년도에 설립됐어요.
이 사람까지 올라가요. 이 단계에 제한이 없고요. 중복적인 매출이 다 인정된다는 그림이에요. 누가 돈 제일 많이 벌까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선점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사기예요. 1호 사업자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 이게 기존의 네트워크의 폐해입니다. 근데 유산화는 1호 사업자가 돈을 제일 많이 벌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자, 두줄 마케팅이고요. 단계 제한이 있고요. 단계 제한이 없고요. 기피의 제한이 없고 중복 매출을 인정을 해줘요. 근데 제한을 하나를 딱 줍니다. 뭘 제한을 주냐? 매출에 대한 제한을 줬어요. 매출. 단계나 기피의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매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내 가게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주급이에요. 월급 아니에요. 주급이에요. 최대 주급은 $1,000가 한계예요. 가게 한 개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입은 1,000불입니다. 1,000불. 115만 원이에요. 1,000불. 그게 매출에 대한 제한을 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가게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주급은 1,000불이에요. 그 이상 못 받아요. 이것도 내 가게예요. 이번 가게도 받을 수 있는 최대 주급은 1,000불이에요. 3번 가게도 내 거예요. 3번 가게도 최대 받을 수 있는 주급은 1,000불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게가 3개가 있어. 그죠? 3개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주급은 3,000불이에요. 그쵸? 3,000불. 3,000불이면은 350만 원 정도 돼요. 주급으로. 근데 한 주에 390이면은 4주면 얼마일까요? 1,400이에요. 그쵸? 4주. 3개를 꽉 집어봤자 수입이 1,400이에요. 근데 제가 유산화를 할 때, 유산화를 처음 접했을 때, 들여다봤을 때, 제 수입이 1,0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 근데 플랜이 만약에 주급 3,000불이 최고였으면 저는 이 사업을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제품만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000불이 끝이 아닙니다. 유산화는요, 수입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가게 한 개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입은 1,000불입니다. 2개, 3개가 있어요. 3개를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최대 수입은 3,000불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매출은 여기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1,000불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얘도 1,000불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얘도 1,000불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근데 얘가 1,000불을 받게 되면은 회사에서 나한테 가게 하나를 더 줍니다. 1,000불을 받을 수 있는 가게. 추가적인 가게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지금 그 책자에 이 내용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가게를 줍니다. 1번, 2번, 3번 가게 3개를 가지고 내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게 하나를 채웠어. 1번 가게를 채웠어. 그러면 4번 가게가 나옵니다. 1번 가게를 또 채웠어요. 5번 가게 나옵니다. 가게 한 개에서 2개까지 줍니다. 2개까지 받을까요? 자, 2번 가게도 1,000불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도 2개 나옵니다. 6번, 7번. 3번 가게도 1,000불을 받았어요. 2개 나옵니다. 8번, 9번. 자, 이 나온 가게는 어떻게 하느냐? 한 주에 3,000불이면 난 만족해. 그러면 가게를 받았다 하더라도 안 쓰면 그만이에요. 난 죽을 때까지 한 주에 3,000불씩 받으면 충분히 만족해. 그러면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돈을 더 벌고 싶다. 어딘가에다가 나의 사번 가게를 오픈을 합니다. 따로 가게를 여는 게 아니에요. 내 다운라인, 나의 파트너들 누군가 아래쪽에다가 나의 사번 가게를 오픈을 해요. 이제 막 가입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입을 했는데 하는 건 많은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품만 열심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집안 열심히 먹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같이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그죠?
이제 막 가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 밑에다가 나의 사번 가게를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들로 마케팅을 펼쳐나가요.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랬을 경우에 얘도 최대 주급으로는 1,000불을 받습니다. 여기서 또 1,000불을 받았어요. 그러면 10번이 나와요. 또 1,000불을 받았어요. 11번이 나옵니다. 가게 하나에서 두 개까지 나와요. 이 가게 개수는 무한대가 없어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2번. 내가 가게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가게 개수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게를 오픈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그죠? 가게 3개를 오픈하는데 드는 비용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에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자, 그래서 가게 3개를 오픈했어요. 근데 나 이거 가지고 만족해. 주급 3,000불이면 돼. 그러면 가게를 아무리 많이 늘려도 내가 배치를 안 하면 그만이에요. 가게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모든 가게가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 가게 같은 경우에는 앞서 강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을 같이 운영을 했는데 그 비용이 매달 나가는 금액이 500만 원이다.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유산하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습니다. 온라인 매장이 있어요. 온라인 매장. 그 매장을 유지하는데,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가게 한 개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2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제품을 먹고 쓰고 있으면 가게 한 개가 운영이 됩니다. 가게 한 개가. 자, 가게 2개를 운영하는데 얼마 들까요? 그죠? 40만 원 들어요. 가게 3개를 운영하는데 한 달에 얼마 들까요? 자, 가게가 10개예요.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얼마일까요? 200이죠. 가게가 30개인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에. 600이죠. 600만 원 매일 먹고 쓸 수 있어요? 매달? 못해요. 저도 못해요. 맥시멈을 정해놨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만 먹고 쓰고 있으면은 가게가 몇 개가 됐든 그 매출에 대한 걸 다 인정을 받습니다.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그 모든 매출에 대한 수당이나 보너스를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유산화예요. 필요 없는 제품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게 유산화입니다. 필요 없는 제품을. 그냥 먹고 쓰고만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을 누군가한테 공유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으로부터 일어난 매출에 대한 모든 수당과 보너스를 다 지급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제가 14년 전에 봤어요. 유산화를. 14년 전에 봐서 선택을 했습니다. 야, 해야 되겠다. 그때 뭘 보고 선택을 했느냐?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1억은 벌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연봉 1억 아니에요? 월 1억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유산화에서 월 1억은 벌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유산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월 1억 버는 그림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거예요. 저도 남자입니다. 누군가한테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이쪽 검은 테이블하고 똑같아요. 이쪽 검은 테이블하고 똥을 좋다고 쉽게 얘기를 못해요. 오랜만에 누굴 만나면 디스부터 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디스가 그거예요. 10년 만에 만났어. 너 세월을 정통으로 빠졌냐? 라는 디스를 합니다. 나름대로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근데 본능적으로 그런 말이 나가요, 저도. 남자다 보니까. 네. 그런 남자들이 그리고 그런 남자들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1억을 받습니다. 1억을 본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 가게 3개 오픈했어요. 한 개를 오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근데 한 개를 오픈하는 바보는 없어요. 소비자들은 한 개를 오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업자들은 한 개를 오픈하는 경우는 없어요. 저도 3개 오픈했어요. 100만 원 들여가지고 제품을 먹고 쓰면서 소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소개를 시작했더니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늘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늘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내가 가게 한 개를 채웠어요. 제가 처음에 유산화 플랜을 듣고 그린 그림이에요. 아무한테 공부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랬더니 얘한테서 4번과 5번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얘도 채웠어요. 1000달러를. 얘한테서 6번과 7번이 나왔습니다. 얘도 시간이 지나서 채웠더니 8번과 9번이 나왔어요. 그거를 배치를 합니다. 9개 가게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꽉 채우면 9개를 꽉 채우면은 월 1억 플러스 알파의 그림이 나옵니다. 알파에. 근데 이거를 채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이 몇 명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그분들은 한 달에 40만 원 먹고 써요. 저도 한 달에 40만 원 먹고 써요. 제 와이프도 한 달에 40만 원 먹고 씁니다. 제 와이프는 다이아몬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4년 2개월 만에 딴 타이틀이에요. 정말 긴 건 아니고요. 정말 짧게 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딴 타이틀이 4년 2개월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21살 외국 사업자예요. 캐나다 사업자. 깜짝 놀랐어요. 21살입니다. 소비자로 있었던 21살. 남자. 남자예요. 시커먼 남자. 몇 살이에요? 20살이죠. 근데 캐나다에 있던 그 친구는 21살이었어. 여러분보다 한 살 많아요. 11개월 만에 가입한 지 11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제가 12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된 사람은 알아요. 근데 11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며칠 전에. 다이아몬드가 뭐냐? 가게 4개를 세운 사람이에요. 월 수입으로 3,000에서 3,500만 원 버는 사람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 집에도 다이아몬드 한 명 있어요. 위에서 참. 다이아몬드. (11개월) 근데 재밌는 거는 한 번 벌고 끝나는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입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라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네트워크예요. 지속적으로.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일한 것들이 평생 인정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인정받냐? 죽을 때까지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어도 인정을 받습니다. 자신한테 상속이 돼요. 그 코드 자체가. 상속이 됩니다. 자신한테만 상속되냐? 아니요. 그 자식의 대대 손손 상속이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지금 20살부터 40대까지 열심히 일해서 20년 동안 건물을 하나 샀어요. 10층짜리 건물을 강남에 하나 올렸습니다. 한 100억 정도 벌었다고 칠게요. 운이 좋아가지고. 올렸어요. 여러분이 자식이 있어요. 자식한테 증여 혹은 상속을 했어요. 친구 잘못 만나면요. 그 건물 한 방에 날라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방에 털리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요. 만들어 놓잖아요. 이 재산은, 이 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자산은 한 방에 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한 방에 주지 않아요. 주급으로 줘요. 매주 줍니다. 매주. 안 쓰면 쌓이는 수익이에요. 안 쓰면 몇 억이든 몇십억이든 몇백억이든 쌓이는 수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게 아직까지 통용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비즈니스 사업권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를 올릴 수가 있어요.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베이 사이트에 이런 코드가 올라갑니다. 경매 사이트에. 근데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렸어요. 200억에. 현찰 200억에 이걸 사가라요. 팔렸을까요? 안 팔렸어요. 왜?
다용도 수입은 3,500입니다. 월 3,500. 1년 수입해봤자 연봉을 해봤자 4억에서 5억 정도예요. 근데 그거를 일시불로 200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코드 올린 사람. 200억을. 200억을 벌려면 그 코드를 몇 년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50년. 그렇죠? 맞죠? 50년이에요. 안 팔렸어요. 그래서. 근데 산 사람이 있습니다. 유산화 본사에 그 돈을 주고. 그 수입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그 수입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게 우선 코드가 자손 대대로 상속이 되는 코드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사들였습니다. 그 코드를. 실제 2008년인가에 있었던 일이에요. 2008년도에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자산이에요. 누가 가져갈 수 없는 돈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으면. 나만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20살이에요. 제가 자꾸 이쪽만 보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젊은 사람이 좋아요. 20살이에요. 20살이 10년을 일했어. 30살이에요. 10년 일해봤자 30살이야. 제가 올해 44입니다. 10년 일해서 30살이야. 30살인데 가게 3개를 채웠어요. 가게 3개 채우면 월 수입 2,750입니다.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 누구보다 부자입니다. 그러면. 그렇겠죠. 매달 2,750이 들어오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매달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친구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수입이 그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토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게 유산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산화는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깊게 알아보게 되고요.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더 많은 제품 먹고 싶은 게 유산화예요. 그리고 사업을 전달해보면 해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유산화입니다. 유산화 사업은 쉽습니다. 첫 번째, 먹어보면 돼요. 그럼 가게가 오픈이 돼요. 두 번째, 열심히 드세요. 세 번째, 이 자리. 그게 유산화 사업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은 성장이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보다 먼저 일을 했고 그리고 성공한 온라인 스폰서라고 해요. 이 일을 먼저 시작한 사람. 그리고 결과 그분들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 밀착 마케팅. 여러분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쉽습니다. 제가 해온 어떤 눈 오는 일요일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많이들 피곤하셨죠. 근데 아까 봤을 때는 눈 이렇게 하고 하품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너예요, 너. 봤어요. 근데 돈 얘기하니까 눈을 뜨고 있네요. 돈이 가장 좋습니다. 돈이 좋은 이유는 저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돈으로. 그래서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이 시간 헛되지 않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일주일 그리고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3주 남았죠. 3주. 3주 동안 여러분 내년 2021년을 정확하게 계획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 홈미팅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생각이 나셨다면 다음 주 이 자리 혹은 또 다른 사업 세미나 자리가 있으시면 함께 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홈미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기록도 좀 주세요. 네, 제가 사진 하나 찍을게요.